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따프사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리고 1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부터 보게 되면, 그때 따프사 장자가 아난다 존재에게 다가갔다.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물들어 있고, 탐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은 이제 달콤함도 있고 위험함도 있는데 당연히 이 지금 따푸사 장자가 하는 말은 저희들은 여기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다. 즉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거의 달콤함 위주로 본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90에서 100 정도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위험은 거의 못 보고 있다. 10에서 0. 이 정도도 못 볼 수도 있죠.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고, 물들어 있고, 탐하는 저희에게 출리, 즉, 감각적 욕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 달콤함으로 이렇게 다 보고 위험성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시여, 저는 이 법과 율에서는 젊은 비구들의 마음은 이 출리는 고요하다. 즉 감각적 욕망을 버린 것은 고요하다. 라고 보면서 모두 출리에 들어가고 그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그 출리라는 어떤 수성하고 더 행복한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즉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부분적 해탈이죠. 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존자시여 이렇듯 이 법과 율의 비구들과 많은 사람들 간에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출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거기 이제 그 1번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제가자와 출가자 간의 차이점은 출리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을 얼마나 보냐 이 문제예요. 그죠? 한마디로. 그 이번에 보니까 출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출리에 들어가지 만약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못 들어가느냐. 즉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과 위험함이 이렇게 혼재하는데 뭘 더 우리가 꿰뚫어 보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당연히. 이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과 감각적 즐거움을 버린 출리의 이익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위험 부분에서 달콤함을 못 본다, 위험함을 많이 본다 이런 관계죠. 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위험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달콤함도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함을 내가 충분히 보게 되면 이걸 내가 위험함을 만약에 한 60, 달콤함을 조금밖에 못 보고 뭐 70, 80, 90 정도 만약에 본다면 100%까지는 못 보죠.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60, 70, 80, 9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놓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차이점은 거기 나오죠. 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과 감각적 즐거움을 버렸을 때 얻게 되는 이익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걸 버렸을 때 나에게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 내가 이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감각적 즐거움이라든가 또는 뭐 초선정에 있는 위탁과 위자라든가 2선과 3선에서 희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만 버리면 내가 왜냐면 여기에 자꾸 위험성, 단점이 부각이 돼서 보이니까 내가 이걸 버리면 더 좋아지겠구나. 더 수성하고 더 행복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위험성을 내가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을 많이 볼수록 믿음은 더 청정해지고 커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렸을 때 얻게 되는 보상, 얻게 되는 이익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다. 뭐 때문에?
위험을 더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위험을 많이 본다. 그 보상과 이익을 이해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따푸사 장자가 이제 안한다 존자께 가서 이런 말을 이제 하니까 안한다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예, 거기 3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번에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 참으로 그러하다 안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한다요. 나도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출리는 좋은 것이다, 멀리 여임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것이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출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안정되지 못하고 해탈되지 못했다. 해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살일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감각적 욕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벗어나는 게 좋은 건 맞아. 근데 내가 그 길을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될 거는 거기 생각한다라는 거 있죠. 라고 이제 빨간 줄로 치는 거 생각했다라는 그 파트. 거기 1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니까 이 따푸사 장자하고 좀 다르죠. 따푸사 장자는 달콤함을 거의 뭐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위주로 봤는데 부처님은 이 보살일 때 문제점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위험성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다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걸 버렸을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완전한 이제 믿음까지는 위험성을 못 깨뜨려 봤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선정에 능숙해졌을 때 우리가 그 선정의 위험성, 선정의 이제 요소들 중에 결점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선정에 능수능란해야 된다. 아주 능숙해져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새 집을 내가 탁 이렇게 얻었을 때 그전에는 좋은 점만 보이죠. 응? 어디서 지금 막 힘든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 딱 와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0일, 한 달, 1년 살아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충분히 능숙해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보다 이제 더 수승한 선정을 얻는 방법은 스틱 게임이다. 스틱 게임 그 단어 하나 기억해두고 그 밑에 안한다경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아,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쌍카라 여러 개 중에서 나쁜 쌍카라를 제거하고 선정을 구성하는 쌍카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중에 거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더 수승함으로 가는 장애물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스틱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죠. 이렇게 이 다른 것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 위에 순서대로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탑 쌓아놔가지고 나무 이렇게 빼는 거 있죠. 이게 아니고요. 저도 이건지를 처음에 알았는데 스틱 게임 말 그대로 젓가락을 이렇게 한 뭉탱이를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막 얼기설기 이렇게 막 겹쳐져 있을 때 다른 것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유가 이 선정에서 그런 거친 쌍카라들을 하나씩 빼어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수성한 선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타니사로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선정을 정독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왼쪽에 있죠. 위험과 이익을 깨트려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선정의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을 보고 위험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에 위험을 버렸을 때 이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놓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더 큰 행복을 얻으니까 이 이전 행복을 놓는 거죠. 예, 그에 대한 이 보상을 이해했고 그것에 친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운동기구 처음에는 20만 원짜리였다가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이렇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뭐 물건 받침대로 쓰고 하다가 점점 더 막 생각을 하겠죠. 이거만 없으면 여유로운 공간도 생기겠고 편하게 여기도 지낼 수 있고 좀 시원할 것 같고 속이 좀 홀가분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게 바로 이익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겁니다. 이익에 친숙해지는 거. 그게. 이익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없애는 게 훨씬 좋겠다. 결점이 자꾸 부각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정의 기법으로 쌍카라를 놓는 방법이다. 이게. 예, 그래서 거기 또 해탈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해탈은 부분 해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각각 선정은 31세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윤회할 수 있는 31세계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선정은 각각의 세계와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초선은 범신천, 범신천 이외에 또 색계 초선천이 또 있긴 하겠지만 대표로 이 선도 이제 다른 게 있지만 광엄천, 3선은 변정천, 4선은 광가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선에서 3선으로 이렇게 갈 때 2선에서는 달콤함이었던 희열이 3선에서는 단점, 위험함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위험성을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많이 보아서 그걸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돼서 놓아버리면 예, 그래서 3선 변정천에 태어날 어떤 바와를 형성하게 되면 2선을 위험성을 보고 놓았기 때문에 2선에서 해탈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완벽하게 2선 전체를 해탈했던 건 아닌데 상당 부분 2선의 어떤 측면을 해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탐진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지 다 해탈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선정의 요소의 위험성을 보고 해탈한 거니까 부분적인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 선정에서 다음 선정으로 갈 때 이 경전에 계속 해탈했다라고 나오는 말은 열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세계를 놓아버린 거예요. 관련 세계 특성을 내가 위험성을 보고 놓음으로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기존에 그 카페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처음 이제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와라는 이런 단어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이렇게 쭉 들으시면 이 이제 그 책에 대한 강의가 끝날 무렵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난다여 그러자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출리에 들어가지 못했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했는가라고. 나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왜 내가 거기에 딱 이렇게 못 들어가냐. 왜 이 부분을 못 버리냐. 감각적 욕망을. 이런 문제죠. 그래 쭉 보니까 네 번째 줄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즉 나는 감각적 욕망의 위험을 보질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것을 많이 공부짓지 못했다. 출리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것을 받들어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것을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즉 출리가 없는 게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출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을 갖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우선 이제 보기 전에 이 생각이 들었다 이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하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업이고요. 이게 이제 와치 쌍카라입니다. 내적 대화.
우리 마음의 어떤 방향,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받는가, 이런 그 부분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내적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이 없기도 하였거니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두 번째,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답을 얻고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가 문제가 있으면 또 새로 보완을 하고, 또 시도를 해보고 평가해보고 보완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와치상카라로 현재의 업을, 즉 이런 형태로 개입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이렇게 선도하는 겁니다. 상카라가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와치상카라, 즉 현재의 업으로 내가 지금 앞으로 나의 어떤 이해나 어떤 지혜나 또는 어떤 내 수행의 방향을 내가 여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는 수행 속에서도 내적 대화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분도 이제 많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진심 어리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형태의 답변을 듣게 돼요.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행에 많이 활용하시고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문제를 인식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길을 완전히 놓아버리질 못하고 출리에 들지 못한 이유에 보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까지 꿰뚫어 보지를 못했다. 한 이제 달콤함도 5, 위험도 5 정도, 5대 5 정도니까 아직은 문제는 있는 건 아는데 버리진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위험성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 3대 7, 달콤하면 3, 위험하면 7, 뭐 2대 8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때, 이때 이 놓아버림에 대한 이익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 계행이 나쁜 경, 거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러 번 봐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단속해야 될 필요성. 예, 그걸 조건으로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걸 조건으로 삼매에 들게 되고, 그걸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봄이 일어난다. 그걸 조건으로 여모이욕 해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할 때 그 기법 중에 하나, 있는 그대로 보는 기법 중 하나,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그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서서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꿰뚫어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담마요 이제 수행에서의 호흡 관찰의 대상은 몸 전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행 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몸 전체가 되면 이 대상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상이 점처럼 아주 작은 지점이라면 대상에 달라붙게 되지만, 몸 전체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요 경전 내용에 맞는 우리 이제 담마요의 호흡 관찰의 이제 방법이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서 앉아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기도 하고 앉아서 누워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기도 한다라는 이 경전 내용이 있죠. 나중에 꼭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선정을 얻은 다음에는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사유를 통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이 사유를 통해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페이지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고 그 문제점을 자꾸 인식하기 바랍니다. 체크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비구들의 6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초선에 들어 머물 수 없다. 무엇이 6개인가?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하려는 마음, 즉 생각과 산약, 그죠? 예, 그런 형태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산약. 생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산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악이 해코지 하려는 마음, 이렇게 해서 3가지. 요것들이 초선에 들지 못하게 하고 초선에 들어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구나. 초선에 들어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초선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 하나 기억해 두고, 그래서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하구나. 특히 감각적 욕망.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예,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6번째 줄에 보면 출리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고, 여기서 그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 단어를 조금 이해하지 못했고 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이익을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정, 그죠?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많이 받들어 행하지 못했다. 이 받들어 행하지 못했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친숙하지 못했다. 익숙하지 못했다. 즉, 이제 그 운동기구를 이 방에서 없앴을 때 그 모습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즉 그 운동기구의 위험성을 점점 이렇게 우리가 부각시키게 되면, 예, 그게 없었을 때 어떤 홀가분함, 어떤 여유로움에 대해서 그 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넓어지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밑에 또 보게 되면, 나는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위험을 보고 그것을 많이 공부짓고, 즉 사유하고 수행하고, 예, 진리에 대한 이익을 얻고 그것을 받들어 행하면 내 마음은 이것은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진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청정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안정되고 해탈하게 될 것이다. 그죠? 부분 해탈입니다. 안한다여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을 보고 많이 공부짓고 진리에 대한 이익을 얻고 그것을 받들어 행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은 이것은 고요하다고 보면서 진리에 들어갔고 청정한 믿음을 가졌고 안정되게 되었고 해탈하게 되었다. 이제는 진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에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부분 해탈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줄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안한다여 내가 이와 같이 머물 때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감각적 욕망과 함께한 인식, 산야죠, 산야. 산야가 이제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났으니, 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관심을 두게 되니까 그건 내게 마치 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초선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감각적 욕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내가 알긴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사유하고 위험성을 많이 봐서 그걸 놓았긴 놓았는데, 내가 좀 더 실질적으로 초선에 들어와서 초선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더 절절하게 보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즉 내가 초선에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보고 이걸 버리고 이 이익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요건 이제 머릿속에 생각, 계획 이런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초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실행한 거니까, 그죠?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문제점이, 즉 위험성이 더 절실하게 보이더라. 100%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건 아니고 상당 부분 더 절실하게 문제점으로 인식되더라,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기 또 한 번 더, 계행이 나쁜 경우에 감각적 욕망을 단속해야 되고, 그걸 조건으로 계율, 그걸 조건으로 삼매에 있는 그대로 보면 여모이오 개탈. 요 문장 하나는 그냥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로 이제 요 경전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마하나마여 그 170페이지 있습니다. 이 교재에. 요걸 보기 전에 이 삼매에서 있는 그대로 보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삼매하고 선정이 약간 이제 좀 다른 의미지만, 삼매하고 선정 같다고 이제 삼매의 특수한 경우예요. 뭐 선정이다, 뭐 이렇게. 또는 선정의 요소에 애각가다, 뭐 그걸 또 집중 삼매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되긴 됩니다. 우리가 초선이든 뭐 이렇게 무색계 뭐 상수멸까지든 이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선정의 요소가 애각가다예요. 애각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선정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선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뭐 더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마음의 먹이와, 그 다음에 마음의 먹이와 그 다음 마음의 연구. 즉 마음의 여러 어떤 과정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즉 5단계도 이 마음의 연구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가리, 집착, 바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먹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먹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먹이는 주로 이 문지기인 사띠의 먹이도 되고, 위리아라고 하는 병사 있죠. 병사. 위리아. 위리아가 바로 선법을 더 강화시키고, 없는 건 새로 만들고, 불선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약화시키고, 그거죠. 말 그대로 수행입니다. 수행.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먹이는 누구한테? 사띠한테, 문지기한테도 필요하고 위리아한테도 필요한 이 마음의 먹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마음은 이 본성적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고 얻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행복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종류고, 그 다음에 그 수단 방법이 어떤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즐거움과 행복의 종류, 그 다음에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으로 마음의 먹이와 마음의 연구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감각적 욕망과 비교했을 때 감각적 욕망은 마음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동안 많이 먹었던 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감각적 욕망을 버렸을 때 더 좋은 어떤 이익을 얻을 거다, 보상을 얻을 거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친숙해지는 거, 이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측면, 즉 대체 먹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먹이가 없으면, 감각적 욕망이 나쁜 것이다, 문제가 있다,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깨달아도 대체 먹이로서의 어떤 뭔가가 있질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일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7페이지 4번은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우리 카페에서 이 선정의 기능이 마음의 먹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 그 경전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요걸 얘기를 하시면 돼요. 170페이지 4번. 여기. 다른 데도 좀 아마 있을 겁니다. 무슨 찾은 것들, 내용이니까.
그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기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도 이 사띠가 또 위리아가 문지기와 병사에게 필요한 이 선정이 음식 창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음식 창고. 이 음식이 바로 마음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의 먹이예요. 그 선정이 마음의 먹이의 역할을 한다. 먹이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 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없는 내용이거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경전에 근거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여기에 170페이지 4번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인식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놓아버리면 당연히 그냥 이럴 수 있는데, 대체 먹이가 없으면 그리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체 먹이가 뭐냐? 이 초선이든 더 수승한 선정이든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통찰지로서 그 위험을 잘 이해하고 본다 하더라도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로부터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요건 이제 초선 2선 정도 보면 되고, 또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3선부터 그 이후 선정을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체 먹이를 얻지 않는 한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극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점도 하나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경전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았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거기 삼선을 이제 평정과 행복, 우페카 수카, 이제 수케는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어떤 변형이 들어간 거고, 우페카 수카 요게 이제 행복과 평정 이렇게 했는데, 삼선을 우리가 그냥 행복이 있는 평정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이 있는 평정. 사선은 순수한 평정. 이렇게 이제 이해하라고 거기다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삼선은 행복이 있는 평정, 이렇게. 사선은 순수한 평정, 이렇게. 그 선정의 요소 볼 때.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형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거기 42페이지죠.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안 한다요. 그런 날은 나중에, 오탈자네요. 나주가 아니라 나중에. 일제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머문다. 즉, 상수멸에 들어머물 때 비상 비비상처의 위험을 보고 간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선정에, 수성한 선정으로 가는 이 선정 기법입니다, 이게. 위험성을 보고 위험성을 버렸을 때 이익을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통찰지로 사성제를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상수멸까지 가신 분들은, 즉 이제 스틱 게임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의 위험성을 보고 그 관련된 바화를 해탈하고 또는 관련된 세계를 해탈하고 이렇게 계속 버리고 상수멸까지 간 분이라면, 상당 부분 지금 부분적인 어떤 선정의 요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보고 버렸지만, 상당 부분 많은 어떤 쌍카라들의 위험성을 보고 버린 측면이 있죠. 이분들은 상수멸에 들어서 바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출정해서 또는 출정하거나 초선에 들어서 출정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통찰지로 요거는 상수멸에서 이렇게 출정해서
이제 일선으로 초선으로 들어갔다고 보통 보시면 돼요. 초선으로 가서 이 초선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올바른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즉 이제 이 상수멸이 열반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퀄은 아니고 열반으로 향하기 아주 쉬운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어떤 쌍카라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속 아주 처음에는 거친 쌍카라부터 미세한 쌍카라로 계속 더 미세한 쌍카라로 해서 위험성을 보고 놓았기 때문에 이 쌍카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더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쉽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통찰지로 사성제를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라고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 스틱게임 단계로 이렇게 계속 버리고 상소멸까지 도달한 사람은 이 자체로 그냥 열반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이분이 이제 여기서 모든 어떤 법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을 적용해서 놓아버리는, 오늘 전체를 놓아버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이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런 정도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그 부분 해탈을 계속 쌓아온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단숨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틱 게임으로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쉬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내용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안 적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에는 이렇게 이제 9개의 차례대로 정덕한다.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이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측면보다는 이 필요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3선에서 이렇게 4선으로 갈 때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내가 4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위험성을 덜 받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요런 단계에서 다시 초선으로, 왜 초선으로는, 초선에는 위자과 위자라, 즉 선정 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정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가는 생각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이 가능한 선정은 초선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당연히. 또 희열이 있는 선정은 초선 2선이니까 희열이 필요하다면 뭐 무색계 선정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을 우리가 이제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또는 역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런 능력은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측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푸사경은 요런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따푸사경은 선정의 기법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수멸까지 이렇게 이런 기법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상수멸에서 닛바나가 되는 게 아니고 통찰지로 사성제를 봐야 번뇌가 또 소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